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민선 8기 들어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 공을 들여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두 곳이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서 어제는 남목 일반산업단지의 부지 일원이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울산발 개발 제한구역 해제 세 번째 사례로 꼽힙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동구 서부동, 북구 연포동 일원에 추진 중인 남목 일반산업단지 부지 일원이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올해 첫 울산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남목 일반산업단지 부지 37만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 제한구역 변경의 건이 원안 수용됐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추진된 중구 다운동 도심융합특구 부지, 그리고 울산체육공원 부지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에 이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방어진 순환도로 연포 상거리에서 연포 전망대 방면 일원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현대차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와 연계한 미래차 집적화 가용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현대자동차 인근인 이곳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환경평가 1, 2등급지에 생태자연도 등 환경적 영향으로 개발 해제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던 곳입니다. 이에 울산시는 약 2년 동안 개발 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 환경부를 설득해왔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기존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울산시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남목 일반산업단지에는 총 2,6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전기차 부품과 수소연료전지 등의 제조업체가 들어설 산업시설 용지와 지원시설 용지, 도로와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하면서 동구를 비롯한 울산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울산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1,7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목 일반산업단지는 올 상반기 안에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종료됨에 따라 어제 울산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도 열렸습니다. 울산의 올해 모금액은 지난달 31일 기준 72억 7천만 원으로 사랑의 온도탑 101.7도를 기록하며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울산시는 모금 활동이 시작된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목표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환영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지난달 24일 울산시 대변인이 환영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어제는 울산새마을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소기업융합회, 그리고 예총과 문화원, 울산시 체육회 등 각 분야 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울산의 기업인과 예술인, 체육인 등 모두가 울산 기업인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1인 1주식 갖기 운동을 벌인 결과 모두의 바람대로 경영권을 지키게 됐다고 말하고 고려아연은 경영권이 방어된 만큼 기업 활동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응원했습니다. 재견 울산향후회가 2025 자랑스러운 울산인상 6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재경 울산향후회는 지난 2일 울산인상 선정 종합심사를 갖고 대상에 17대에서 19대까지 삼선 의원으로 활동한 최병국 전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을 비롯해 공직부문에 19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인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김종우 전 해양경찰청장을 선정했습니다. 또 기업 부문에 윤종국 세진중공업 회장을, 사회공헌 부문에 강훈철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교수와 울산예총 회장을 역임한 박종혜 시인을 선정했습니다. 시상은 오는 14일 오후 6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재경향후회 신년 교례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제23대 울산지방법원장에 유진현 현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유 신임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로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지난 2023년 2월 울산지법 부장판사에 부임했습니다. 울산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던 판사가 울산지법원장으로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취임식은 오는 10일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한편 서경희 법원장은 지난달 사직서를 내고 퇴임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의회와 기초의회 운영위원장 간담회가 어제 오전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간담회에는 공진혁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안영호, 남구의회 최신성, 동구의회 윤혜빈, 북구의회 박재환, 울주군의회 김시육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기초의회 운영위원장 상견례와 함께 의회 간 상호협력과 의회 간 인사교류 방안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들은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 올해 전국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오던 울산 지역 대학들도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결국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인 울산대학교. 지난 2008년 등록금 인상 이후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등록금을 6차례 인하하거나 쭉 동결해왔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에 17년 만에 등록금을 4.99%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대의 지난 2024학년도 1년치 평균 등록금은 734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턴 770만 원 수준으로 오르는 겁니다. 올해 전국적인 대학 등록금 인상 바람과 함께 울산에서도 울산대를 시작으로 지역 대학들이 줄지어 등록금 인상에 나섰습니다. 유니스트는 지난 2009년 개교 이후 등록금 인하와 동결을 이어오다가 올해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인 5.49%까지 등록금을 인상합니다. 울산과학대와 춘해보건대도 지난 2009년부터 등록금 인하와 동결을 이어왔지만 올해 17년 만에 각각 5%씩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등록금을 동결하는 울산 지역 대학은 지난 2020년 등록금을 인상한 울산 폴리텍뿐입니다. 4개 대학 모두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인하로 인한 대학 재정 악화 등 대학 운영상의 어려움을 등록금 인상의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16년째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동결되고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은 계속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이 대학 재정이 악화되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권고에도 수도권 사립대학들의 올해 등록금 인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등록금 인상 바람이 불면서 지난해 2배가 넘는 50여 곳 이상의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상황. 오는 10일부터 울산 지역 대학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등록금 인상이 대학 최종 등록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게 주는 국리민복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국리민복상은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100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과 65개 대학교 소속 대학생과 각 분야 전문가가 평가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태선 의원은 2024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중구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단지 부지에 가칭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의 설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체험 중심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시교육청은 시청으로부터 혁신도시 입주 승인을 받아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은 오는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총 사업비 65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7,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에 설계 단계에 들어가 오는 2027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도 사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사업은 상가나 주택 밀집 지역 내 빈 땅에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한 뒤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통상 노회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평균 1억 2천만 원이 들지만 사유지 개방주차장은 한 면당 1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구청은 오는 12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하며 빈 땅을 2년 이상 내어주는 토지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동구청이 전월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전월세 계약 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 임원으로 구성된 안심동행 도우미가 계약 관련 상담과 현장 방문을 지원합니다. 상담을 원할 경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한 번의 충전만으로 600km 이상 전기차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전극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정경민 교수팀이 다공성 구형 도전제와 건식제조 공정을 활용해 기존보다 5배 두꺼운 배터리 전극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전극은 용량을 기존 상용 전극의 5배로 늘리면서 빠른 충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데다 화학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걸로 주목됩니다. 버스 노선 개편 이후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도 불편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울산시는 주요 정류소에 안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비상체계를 갖추고 불편한 노선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에 직장을 둔 차현 씨.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섭니다. 기존에는 한 번에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환승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로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환승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30분 정도 더 걸리는 상황이라서. 특히 그 중공업이나 자동차 쪽에 이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한 방에 딱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요. 기존 노선이 폐지되고 마을버스로 대체됐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져 불편한 사례도 있습니다. 버스를 잘 이용했는데 아예 그거 대책이 없이 그렇게 없애버리고 아주 이제 뭐 1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 마을버스 하나, 딸랑 하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요. 이 밖에도 좌석이 여유 있던 버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자리가 없다거나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민원에 울산시는 버스 노선 미세 조정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버스 도착의 정시성 확보를 위하여 배차 간격과 운행 횟수를 매주 단위로 조정하고 있고 또 노선 이용 불편에 대해서는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월 단위로 미세 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노선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또 주요 정류소에 안내 공무원을 배치해 환승과 노선 안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버스 노선 개편 이후 한 달,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 노선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2025년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선 사업은 총 2억 5천만 원을 들여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구군별 10가구씩 총 50가구를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특히 올해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재래식 화장실과 연탄 보일러 개선 지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대한 시비 추가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취미와 여가,
자립준비,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그룹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는 대상자 중 중복장애로 인한 거동불편 등으로 그룹형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전담지원사를 1대1로 배치하는 1인 집중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6월까지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은 농촌의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해 산불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미세먼지 발생과 병해충 발생을 저감시켜 자원순환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취약계층 농가를 우선 선정하며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관할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15건으로 전년 대비 사고 건수는 21.1%, 오염물질 유출량은 49.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해경은 해양오염 고위험 선박과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점 점검과 울산항 해역 특성에 맞는 대상별 해양오염 예방점검 등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